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준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송출되고 있는데요. 그 면접반의 설명해가 되는 거고 면접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작년도까지는 제가 뭐 본격적으로 면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볍게 했는 거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 더 면접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면접반을 꾸려봤습니다. 작년도와 또 저작년도 또 다르고요. 벡터가 왜냐하면 또 그 연도 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면접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은 작년도도 사실 면접이 조금 뭐 제대로가 이루어졌다라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과목 차원에서 처음으로 운영되었고 작년도는 통합 시형이어서 대구광역시에서 다 모여서 시험을 진행했는데 뭐 이번 연도는 건형 나눠서 아마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면접의 큰 틀도 분명히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면접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면접 교수님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일단은 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사진과 거의 똑같죠. 많이 다르다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이때가 더 젊었을 텐데 저는 김동준이라 합니다. 그래서 소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방관 되시더라도 볼 수 있고 또 혹시 소방관이 되지 않더라도 길 지나가다가 동네 형으로 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김동준이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발표 인성 면접 이종윤 교수님이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농담하지 않고 삼고초를 끝에 제가 모신 분입니다. 제보다는 더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분 또 마찬가지 스피치 이현경 교수님인데 이분 또 제가 삼고초에서 모셨는데 저는 처음에 얼굴을 보고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왜 못 알아봤냐 너무 이쁘셔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이것도 이 사진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세 분 뭐 저 빼고 두 분은 전문가여서 저는 조금 낮은 케이스지만 두 분을 잘 모시고 여러분의 면접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면접이 때로는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스피치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분들을 뽑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걸 뽑아야 되냐? 사실 면접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뭡니까? 진정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소방에 맞는 인재로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교수님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할 텐데 뭐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고 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출제도 하고 면접도 했는데 사실 그때 면접하고는 지금의 면접은 조금 달라요. 물론 그때 면접위원과 지금 면접위원은 똑같을 수 있지만 좀 그때 당시 면접은 좀 퍼센트가 좀 낮았던 거고요. 그때는 어떤 면접이었냐? 제가 참여했을 때 면접은 사람이면 붙어요. 사람이 아니면 떨어졌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붙는 뭐 이런 면접 시험이었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면접과 지금 다른 거고 물론 면접위원은 동일할 수 있지만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상에 없는 답변이라서 전략적 사고로 이제 차별을 만드는 건데 뭐 충분히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죠? 이종윤 교수님이고 저보다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한 실전 훈련 담당입니다. 말의 깊이, 스피치 훈련 담당하는 거고요. 저는 말이 좀 어눌하지만 이 어눌하다 얘기하는 고개를 껐덕 해버리는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스피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할 겁니다. 요 세 사람의 조합이 꿀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꿀조합이 말 표현하지 않는데 스피치, 소방, 그다음에 여기 있는 대표님 세상에 없는 답변 이렇게 꿀조합으로 세상에 없는 조합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책도 저희 책밖에 없는 거고요. 요 꿀조합도 저희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우리가 왜 그 면접을 준비해야 되냐, 왜 열심히 해야 되냐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서는 열심히 준비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예요. 그냥 사람이면 붙는 시험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시험이 일반적이었어요. 실제 제 면접을 가봐도 공기업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년도 가보고 해봤습니다만 가보면 판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20분 내에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판명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대강 판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면접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커리큘럼, 그다음에 면접 기출 문제,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면접을 열심히 해야 하냐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합격이 걸려 있으니까. 답은 당연히 뭡니까? 답은 최종 합격해야 되니까. 물론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필기 합격했을 때가 제일 기뻐요. 근데 물론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필기 합격했다 해서 소방관이 되지 않거든요. 최종 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필기가 있고 아직은 우리가 한 관문이 더 있습니다. 체력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면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과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필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체력과 면접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수험생들이 결국은 필기 시험과 체력 시험이 끝나면 다 끝난 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면접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연소 방정식을 아는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죠. 그 됨됨이를 보고 뽑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적으로 이 됨됨이를 가리키는 시험이 바로 면접이고 그걸 보는 게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결국은 보면 면접이 몇 %예요? 25% 남아 있습니다. 체력 끝났다고 보는 시점에서는 체력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니기 때문에 체력 학원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면접 몇 %다? 25%입니다. 25%라는 것은 상당한 점수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매년 나오는 필기 고득자 중에 대부분 면접 탈락자가 존재합니다. 우리 흔히 이걸 가지고 의문사를 당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실강 때 또 인강 때 알려드릴 텐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있고요. 두 번째는 소방 공무원 최근에를 보면 퇴직률이 높아요. 퇴직률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소방관 될 애를 뽑는다 이런 얘기죠. 이걸 뽑기 위해서는 면접에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또한 면접 시험 비율이 25%고요. 특히 이번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필기하고 체력 시험 한산 점수 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필기가 조밀조밀합니다. 1배수 의미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0.1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를 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탈락자 중에 고득점자가 있는데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면접이 경험이 많은 수험생들도 면접관 보기엔 잘못된 답변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는 뭘 물어봤냐면 전기차 화재를 물어봤어요. 그게 작년도 문제이고 이슈가 되어도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스피치학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전공 지식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해서 전략적으로 내일 카톡으로는 어떤 형태는 관리해 드릴 거고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하는 부분은 또 교수님들이 답변해 드릴 거예요. 분명히 질문에 답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답변 중 잘못된 개인 습관이라는 게 있죠. 습관 또한 우리가 또 잡아줄 거고요. 자, 결국은 긴장감 때문에 의사 표현 불가가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수님들이 잡아줄 거고 잘못된 답변은 또 제가 또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초인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사율이 높은데 결국은 직종에 맞는지 얘가 진정한 소방이 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판단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면접에서 그걸 위주로 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5%인데 면접 위치 변동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상황 예시입니다. 자, 볼게요. 평균 8점입니다. 평균 8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5 항목을 쳐요. 거기에 만점이 10, 10, 10, 10, 10입니다. S 등급이라고 보면 8점 평균 8점입니다. A 등급인데 8점 맞은 사람은 한산 20점입니다. 이 한산 점수란 말은 25% 중 2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필기는 이미 끝난 상태니까 체력 끝난 상태니까 그러니까 25가 만점이거든요. 결국은 8점을 평균 면접에 맞으면 한산은 20점이라는 얘기예요.
25% 중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은 평균 6점입니다. 6점이란 말은 5가지 항목 중에 10점 만점 S인데 6666 이렇게 맞는 거예요. 6점이면 한 사람 몇 점이에요? 15점이 됩니다. 25에 15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어때요? 결국은 최종을 보는 거잖아. 최종을 보는 거기 때문에 최종 100에서 얼마다 25%가 여기에 좌우되는 게 면접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최종은 15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봅니다. 한산 5점 차이까지 바뀔 수 있는 시험은 면접 시험이에요. 그래서 보면 면접 25점과 최저 13점 차이는 11.7이 납니다. 이건 0.1배수 의미 없습니다. 다 바뀌어줍니다. 예전에 15%일 때는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25%니까 지금 우리가 뭐 내가 0.1배수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려 의미 없다. 이건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자, 결국은 필기 고득점과 체력 고득점 수용이 몰려 있다 보니까 환산 점수는 더 크지 못합니다. 지금 필기가 물시험이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뭐 90점 있고 60점 있고 이러지 않다고요. 조밀조밀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수 차이 거의 없어요. 거의 동등하다 보시면 됩니다. 면접 필기 합격했다라고 하는 순간은 아, 다 똑같은 조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약간 앞섬이 있을 수 있죠. 예시 볼게요. 체력 필기 28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채 기준이겠죠. 자, 그다음 필기 292점입니다. 자, 필기 280이고 체력 50점이 한산은 67.5입니다. 필기와 체력 점수가 여기 25가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25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점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69.5가 돼 있고 67.5가 됩니다. 분명히 누가 얘가 더 앞서고 있어요. 근데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필기 이 차이가 체력은 몇 차이 안 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면접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업히겠죠. 두 번째입니다. 280에 50, 280에 55입니다. 69.5. 그러니까 체력이 55점이 292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체력에 치지 않았지만 체력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이유가 알겠죠? 필기 점수가 조밀조밀하다고요. 이렇게 차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이런 차이 거의 없잖아. 이건 거의 0.1가 맨 마지막 점수 차이일 거예요. 내부 제가 볼 때는. 그럼 이 차이가 체력이 5점 차이 업혀진다고요. 그러니까 동등해진다고요. 그럼 이걸 면접에 가면 보다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면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뭐 면접은 대강 준비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면접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인생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면접 기간에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생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알아가는 과정이 면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최종 합격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면접 시험 또한 중요한 시험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다수 수험생입니다. 뭐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수험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뭐 그냥 들어가서 얘기하면 되지. 아닙니다. 금방 보셨잖아요. 데이터로. 그리고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작년 1배수 안에 48% 물론 이게 공채와 경채가 달라집니다. 남제가 달라지지만 대책 비율은 1배수의 픽이 50%가 최종의 50%로 바뀌어졌어요. 약 50% 바뀌어집니다. 1배수 안에 50%가 있다라면 이 50%가 최종에 다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50%가. 무슨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은 체력 또한 중요하고 면접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필기는 의미가 없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체력을 올인해야 되겠고 체력 플러스 면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력과 면접을 언제 해야 되냐? 체력은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체력은 필기 시험 끝나고 한다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필기 끝나고 체력 준비한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봅니다. 필기 동시에 해야 되는 거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체력 끝나고 면접 준비하지 이런 분이 많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필기 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먼저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고 면접 점수가 뭐다 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건 이 면접 시험이 사상 최대의 면접 시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건 이번에 공정성 시비가 필기 문제 있었기 때문에 체력과 면접에 또다시 이렇게 터진다라면 심각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잣대를 제대로 두고 할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정당 방법으로 요구를 할 거고 불합리적인 게 아니라 정당 방법으로 당연히 올바른 잣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 또한 준비는 뭐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말 잘하는 연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잘한다 해서 진심성이 느껴지고 소방에 대한 그 소방관의 의미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말은 조금 뭐다 좀 언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 교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방에 대한 뭐다 진심성 부분, 소방의 지식을 알고 있냐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소방에 대한 담당이고 조리 있게 어떻게 말 잘하는 부분, 또 스피치를 어떻게 잘하는 부분은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스럽게 질문 사항 주시면 제가 여기에 답변해 드리고 다음 교수님들에 대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습니까? 너무 완벽했나요? 인터넷상에 있나 혹시 질문 사항? 동준쌤 얼굴이 밝아져서 좋네요. 뭐 이런 의미가 올라왔고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힘듭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지금. 어제도 카페에 막 올렸더라. 그래서 죽겠어요. 저도 힘듭니다. 평생 제 인을 살아라 이름도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중요한 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면접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 정도로 해서 마칠 거고요. 다음 스피치 다음 교수님께서 나와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이종윤입니다. 네. 저는 이제 면접 전문으로 지금 벌써 한 12년 차로 이제 이렇게 강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3년 시기에 사실 면접에 대한 중요성은 공무원 분야에는 이제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공기업 혹은 대기업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다가 2016년부터 사실 이제 경찰 채용 부분에서 면접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소방 공무원은 뭐 김동진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일반직 혹은 뭐 국가직처럼 웬만하면 이제 경쟁률이 1.1대 1 혹은 1.2대 1 정도의 분포를 가지면서 사실 면접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어떤 공무원과 비교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소방 공무원의 면접 비중이 사실 낮았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높아졌죠. 그리고 경찰의 채용 과정을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전조사서라고 하는 걸 이제 쓰게 되죠, 그죠? 30분 동안 두 문항을 순발력 있게 작성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일부터 사전조사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사안에 대해서 혹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넓고 그리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강의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소방공무원 이제 열심히 준비하셔서 필기 합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지만 앞으로의 과정들이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차근차근 좀 채용 절차부터 한 번씩 더 짚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이렇게 이제 인원수를 뽑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지원청에 대한 이제 해당 인원을 알고 있겠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평균적으로 1.6대 1 정도가 되고 있고, 특히 경채나 아니면 채용 인원이 좀 적은 편에 속한다면은 2대 1 혹은 3대 1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특히 100명을 뽑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이제 탈락하는 그런 이제 시험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내가 속하면 안 되잖아. 그죠? 다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종합 적성 검사와 사전 조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달 남짓 남았어요.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저희가 계속 면접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하고 한 3회차 정도 면접 수업을 이제 겪고 나면은 웬만한 질문에는 이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면접의 질문들이 예상 질문들이 사실 뭐가 나올까라고 이제 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본다면 사실 거의 한 200개 정도의 분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200개의 답변을 준비할 수 없어요. 사실 한 달 동안. 그러면 200개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거냐면 대략 40개 정도를 가지고 돌렸을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묻는 의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와 유형에 대한 이제 저의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또 해 드릴 거고요. 특히 종합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처음에 풀면은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굉장히 좀 헷갈려요. 물론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답이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적절한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인성을 이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특강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이제 짚어 드릴 거예요. 생각보다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처럼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였어. 정반대의 답변들을 찍고 계시는 학생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피라프에 일단은 이런 이제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날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시간이 생각보다 길죠. 인성 검사 이제 30분인데 250문항을 30분 동안 찍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고민하면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사고 방식을 소방 공무원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고 무장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기업 스타일을 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리 문제, 언어 문제, 그리고 도형, 위치 감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 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수준 자체는 보통의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로 뭐 공부를 해서 메꿔야 된다거나 그럴 정도의 이제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문제 유형을 좀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이 정도의 유형이구나, 이 정도의 문제구나라고 좀 파악을 하셔야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강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30분에 2문항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성검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적성검사 마찬가지 이런 이제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성검사 사례예요. 일반적인 사례인데 나는 꼼꼼하고 무엇인가 계획하는 걸 좋아한다. 뭐 맞죠. 꼼꼼하다고 해야 되겠죠. 주변 일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주변 일에 관심을 가지면 나는 좀 산만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사회를 그리고 흔히 시민의 불편과 불안 상황에 대해서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됩니다. 그럼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갖지 말아야 되겠어요?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만함이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강을 통해서 하나하나 언급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적성 검사는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단편적으로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언어 추론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바탕으로 경험을 좀 해볼 거고요. 종합적성 검사는 이제 보통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의 시험 일정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별도로 통보를 좀 드릴 거고 시험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특강이 진행이 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조사서입니다. 사전 조사서의 양식이에요. 일반적인 이제 양식이 이렇게 나오고 보통 사전 조사서는 몇 줄을 쓰게 되냐면 15줄에서 20줄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2문항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작년의 기출 문제예요. 작년의 기출 문제는 공동체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 그리고 의견 갈등으로 화합을 실패했던 경험. 그래서 분명히 둘 다 긍정적인 성취감을 이야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사실은 긍정적인 성취감을 끌어내고 싶은데 여기서 함정을 좀 파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답변을 쓰실 때 정말로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만 쓰고 그리고 정말로 화합을 실패했던 경험만 쓰면 될까요? 우리 학생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렇죠.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을 겪었을 때 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이렇게 마무리까지 좀 써주셔야 돼요. 내일도 특강에서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소방 공무원으로서 어떤 다짐과 포부를 갖고 있는지까지도 마지막에 언급을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경험을 그냥 경험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서 배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언급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 혹은 덕목이라고 한다면 어떤 덕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덕목과 가치관. 신뢰.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분은. 적극적인 자세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학생분은 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희생정신, 그죠? 희생정신, 봉사정신, 그리고 친절함, 청렴함, 공정함 이런 여러 가지의 가치관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관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먼저 쭉 나열을 해놓고 그리고 그 가치관에 맞는 경험을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막상 경험을 떠올리다 보면 내가 진짜로 봉사했던 경험이 언제지? 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했던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갈등을 조율했던 사례가 뭐가 있지? 친구들 싸운 거 말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단편적인 경험들만 또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계속해서 돌이켜 보다 보면은 진지하게 가치관을 적용할 수 있는 경험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하다못해 커피숍, 호프집, PC방 아르바이트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경험, 작은 경험과 사소한 경험에서 우리가 소방공무원으로서 요구하는 긍정적인 그리고 진정한 가치관을 연결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이 당연히 부족하죠. 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소방공무원의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경체분들은 그나마 내가 직장 생활, 뭐 병원 생활 같은 것들을 그나마 2년 또는 3년 정도 이제 하신 경험이 있겠지만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바로 시험에 준비한 친구들은 생각보다 어떤 큰 경험을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학교에서 혹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내려가면 분명히 가치 있는 경험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끄집어내려고 제가 계속해서 면담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카오톡 그 카톡방을 만들어 드리면 카톡방에서도 계속 수시로 질문하시고 수시로 답변을 드릴 거고 심지어는 24시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대화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면접 준비하시다 보면 필기 때와 다르게 밤을 새는 날들이 올 겁니다. 필기 때는 밤새는 날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기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생각보다 면접은 밤새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밤새 소통을 할 거고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과 가치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좀 이따 제가 잠시 후에 간단한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일 사조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8가지 분류를 통해서 32개의 문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일일이 하나씩 풀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제가 1대1로 전부 다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일 배울 단순한 이제 예시 문항이고요. 실제로 이제 강의는 이렇게 필기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기를 여러분들이 잘 적어서 응용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한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조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연필로 혹은 손으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연습하는 거고 워드로 저한테 써서 보내주실 건데 첫 번째는 검정 글씨로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빨간색으로 바꿔드릴 거고요.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 그럼 파란색으로 해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다른 선생님들, 제가 경험했던 다른 선생님들은 첨삭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밑줄 치고 요게 부족합니다. 띄어쓰기 다시 하세요. 혹은 이 단어만 바꾸세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첨삭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략 50%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글을 보내주시면 그걸 100%로 바꿔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첨삭이 말 그대로 첨가하고 삭제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해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완성본을 받아보시게 되면 제가 장담컨대 감동하실 거예요. 실제로 내 경험이 이렇게 가치가 있었어라고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까지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고, 향후 소방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소방 공무원이 될 건지 지금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소방 공무원이 될 건지 그걸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적극적인 이런 정도의 이제 단어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다시 진정성 있고 그리고 어떤 소방 공무원이 될지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내일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조서를 보시면서 이런 방법과 이런 패턴으로 쓰게 되면 나도 충분히 글을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저하게 느낄 수 있게끔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완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린다라는 예시입니다. 그다음 면접이죠. 면접은 이제 발표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작년부터 변경된 소방 면접이 굉장히 많이 좀 까다로워졌죠. 뭐 그전까지도 사실은 집단 면접하고 개별 면접이 있었고 집단 면접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그나마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자의 의사를 먼저 들으면서 내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생각해도 상관이 없었고 혹은 다른 지원자의 답변이 나한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오롯이 혼자 들어가서 혼자 해결을 해야 되죠. 심지어 발표를 몇 분을 해야 돼요? 3분을 해야 되고 그 발표에 대한 후속 질문을 7분이나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 압박 스타일이 작년부터 적용된 소방 면접의 스타일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거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역시 좀 아닐 것 같은데 그거밖에 몰라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배웠어. 압박을 당해도 당황하지 마라. 그렇지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황스러운 상황 자체를 안 만들어야 되거든. 사실은 당황한 걸 극복해라 보다 더 중요한 건 당황할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다각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yes or no 이렇게 두 가지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뒤에 분 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그죠?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키면 해야죠. 자,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건 지금 망설임이 딱 두 개의 답안지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죠? 근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두 가지 답안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 그럼 우리는 망설이죠. 왜? 지시니까 따라야 할 것 같고 특히 소방공무원의 직급 체계는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셉니다. 특히 현장에서 지휘관의 명령은 뭐와도 같아? 법규를 초월할 만한 권한을 가집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를 시키더라도 분명히 따라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한 이유는 뭐죠? 지시가 그냥 지시가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였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야. 그러면 그 고민의 근거를 내가 다시 한번 다각도로 쳐다보자는 얘기예요. 다각도로 쳐다보자는 얘기는 부당하니까 나빠 이게 아니라 부당함이 어떤 부당함인지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어떤 부당함일 수 있겠어? 위법한 부당함일 수 있겠죠. 위법하고 그리고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따라야 돼, 말아야 돼?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답변해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지시니까? 아니야. 위법하고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위법성에 대해서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상관의 지시에서?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차 확인해야지. 따르지 않겠다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재차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사안을 제가 다각도로 봐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위법하니까 따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야. 위법하면 혹은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생각이 들면 내 생각이 맞는지 상사에게 다시 질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데 가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청문감사실에 읽으면 돼요, 안 돼? 인권위 내부 고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한다고? 상사에게 다시 질문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위법하지도 않고 공정성을 훼손하지도 않는데 부당한 지시가 있어요. 그럼 그 부당함은 누구만 느끼는 부당함이겠어? 나만 느끼는 부당함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경채도 있고 공채도 있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방 공무원에 지금 지원하는 동기 자체가 뭐야?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소방 공무원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첫 번째 임무 우리 학생들 소방기본법 1조가 뭐예요? 우리 DF 네 죄송합니다. DF 네 그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뭘 해서?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에이 소방공무원 한다며.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두 번째 재난, 재해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때 뭐 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어떤 상황에서 보호해야 한다면 범죄 상황에서 보호해야 한다면 그건 경찰이 하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재난, 재해, 화재, 위급한 상황에서 그죠? 그게 소방공무원의 임무거든. 첫 번째 임무.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임무의 목적을 갖고 들어갔는데 나보고 현장 나오지 말래. 알겠어. 첫 번째는 한 번은 그랬어. 근데 두 번째 또 현장 나오지 말래. 세 번째 또 현장을 나오지 말래.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어때요? 부당하죠. 그럼 그때는 따라야 돼, 말아야 돼? 그때는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야 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위법하지 않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즉 나에게만 부당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따른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냥 따른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너무 수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따라야 하는 이유를 예시를 들어서 접근을 해줘야 돼. 그 예시가 지금 제가 얘기한 예시입니다. 현장 나가려고 하는데 나오지 말래. 왜? 왜 계속해서 나만 빼는 거야? 이유는 단순하죠. 소방은 현장 업무뿐만 아니라 무슨 업무도 있어요? 문서, 사무, 통계 업무도 있어요. 매일같이 상황 보고를 해야 돼. 그죠? 그러면 내가 신입으로 입직을 해서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재난, 재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불만 잘 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불 끄고 들어왔어. 다 같이 나가서 불 끄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 문서 작업은 누가 언제 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먼저 그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만약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켜. 개인적인 심부름. 세탁소 가서 내 옷 좀 찾아와. 내 구두 좀 닦아줘. 내 물품 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비 좀 해줘. 나가서 다이소 가서 청소용품 좀 사오고 저쪽 가갖고 뭐 좀 사와. 자,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들 계속 시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망설이면 안 돼. 해야 돼. 망설이지 마세요.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그럼 왜 해야 되죠? 자, 한번 보실게요. 우리 남학생분. 지원청 어디시죠? 충남. 고향은 어디예요? 충남이에요? 다행이네. 우리 여학생분은 지원청이 어디세요? 경기. 고향은요? 충남. 자,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태어난 고향이 충남이야. 물론 우리가 하나 좀 더 국소적으로 내가 천안에서 태어났어. 그럼 보령, 태안, 홍성, 예산, 덕산의 지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럼 그거 언제 익힐 건데? 상사가 그런 지시를 시키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해 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익숙해지라는 거야. 신고 전화가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여기 모텔인데요. 불이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디 모텔입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동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밖에 뭐가 보이죠? 글쎄요. 저기 교회 십자가가 하나 보이네요. 또 들어올 때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들어올 때 다이소가 한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지. 다이소가 있고 근처에 모텔이 있으면서 교회가 있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발령받은 지원청에서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알 수 없겠죠. 그럼 상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지역 지리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는 의도와 그리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조직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시켰어. 그러면 따를까 말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고민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어떻게? 펼쳐주는 거예요. 펼쳐주다 보면 소방 공무원이 하는 일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여러분들은 MZ세대로 끝나는 거야. 나한테 부당한 짓을 시켜? 내가 무슨 개인 심부름 하려고 들어왔어? 내가 복사하려고 들어왔어? 아니죠.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열심히 필기 공부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전공 지식은 충분히 갖추었겠지만 아직까지 소방의 직무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죠. 이걸 면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점점 다가가야 돼요. 제가 면접을 가르치는 방식은 단순히 말씀을 잘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 아니라 소방관이라는 업에 내가 한 걸음씩 계속해서 다가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 내가 지금 필기하는 과정에 몇 %까지 온 거야? 50%까지 온 거야. 저는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100%까지 갈 수 있게끔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거죠. 면접은 말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소방관이 왜 되고 싶고 소방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면접 질문에서 하나씩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100개 중에 1개의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앞으로 저한테 배울 게 99개나 남았네요. 그 부분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질문에도 소방관으로서의 태도를 겸비하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발표 주제도 당연히 난해하죠. 발표 주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을 이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제 문제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전공에 가까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성보다, 그죠? 이 전공 질문들은 저하고 그리고 김동준 교수님하고 이미 개발을 했어요. 예상 문항들을 바탕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쪽집게처럼 찍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채분들에 맞는 예상 질문, 그다음 구급에 맞는 예상 질문, 그리고 구조에 맞는 예상 질문, 그리고 그 예상 질문들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소방관의 업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방관의 업무를 조직도를 분석을 해서 나타내면 이 질문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거고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할 건지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성 면접에서 자주 나왔던 건 지금 설득 경험 그리고 공직관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방안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자체가 그래요. 국가직, 일반직, 경찰, 소방 공통점입니다. 갈등 관계가 굉장히 주안점이 됐어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MZ 세대.
생각보다 MZ세대가 코믹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직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직 적응력이 있을까 없을까? 조직 적응력은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업무를 회피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떡하지? 배워야죠. 요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만약에 내 팀원, 내 동료가 고충을 겪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이게 아니야. 주변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도 똑같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역량까지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일 사조서 수업을 듣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전략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이만큼이나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전부 다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시 하나를 보여드렸고, 내일 어차피 사전조사서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죠? 사조서 강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32개 문항 그리고 패턴은 8가지 패턴으로 강의를 해 드릴 거고, 충분히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고 면접에 대한 답변 기초를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제가 매번 해봤는데 3시간이 조금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내일 사조서 특강에 먼저 참석을 하시면 사조서뿐만 아니라 면접에 대한 전략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내일 시간을 바탕으로 저하고 다시 천천히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만나기로 하고요. 요 커리큘럼부터는 우리 이현경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현경 대표님만의 또 새로운 면접 전략, 우리는 이제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현경 대표님만의 또 색깔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소중한 주말 시간을 내서 또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략적인 커리큘럼 일정에 대한 소개를 먼저 시작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진행될 예정이죠. 이종윤 교수님의 사전조사서 특강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차시에는 보이스 특강이 있습니다. 스피치 교수라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중 업무에 꽤나 능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개별 인성 면접과 또 발표 면접, 그 외에 사전조사서도 함께 봐드릴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해소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일반과 2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은 월수금 1시에서 4시, 그리고 스터디가 예정되어 있고요. 2반의 경우에는 화목토 1시부터 4시 스터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의가 6번, 그리고 모의 면접이 3번, 그리고 시간이 더 된다면 그 외의 시간에도 모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6번의 수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김동준 교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꼭 전공 지식에 대한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종윤 교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표 면접과 조직 적응력, 그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위주로 면접 답변을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주실 거고요. 저는 그 외로 여러분의 개인 신상과 인성 가치관,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준비하시면서 사실 글이랑 친하지 말이랑 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라던가 또 구술용으로 답변하실 지원 동기도 막힘없이 나라는 색깔을 담아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호감 가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이 조직에 잘 동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이왕이면 너무 FM 같은 이미지보다는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 선생님 저랑 점심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호감을 가진 인상의 사람이 더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통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나란 사람이 이번 면접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논리적이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내 의견을 피력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특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5월 11일 2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다룰 이야기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접 시 꼭 필요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타고난 음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목소리는 악기와도 같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목소리를 훈련하고 발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정말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수험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수험생이 있다면, 이미지는 우리가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딱 봤을 때 와, 남성분이셨어요. 바위 같다. 그만큼 이 직무를 수행하실 때만큼은 묵묵히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는 심리적 지원자가 되어줄 것 같았고요. 무엇이든 맡기면 잘 해낼 것 같은 똑부러짐이 느껴지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만 들어가면 이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음성을 가지고 내가 준비한 것의 반의 반도 못 보여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봤자 뭐합니까? 실전에서 발휘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말들이 신뢰감이 묻어나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특강에서 풀어내도록 할 겁니다. 또 의사전달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이 말투, 그리고 발음이죠. 이 부분도 하나하나씩 살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 말투들을 개선해 나가는 시간, 특강을 통해 풀어내도록 할 겁니다. 자, 보통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가지시는 스피치 고민은 이와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말할 때요,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요. 별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금방 목이 쉬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저에게 맞는 목소리 톤을 찾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세 번째, 저는 평소 아이 같은 말투를 가지고 있어서요. 좀 더 성숙하게 이야기해보면 어때? 라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요. 또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 상황에선 어때요? 염소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긴장감이 더 가중이 되어서 훨씬 더 아쉬운 면접을 보고 나오게 되죠. 또 말을 많이 더듬고 횡설수설 이야기하고 발음이 안 좋아서 네? 라고 한 번 더 상대방이 되묻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자, 먼저 말할 때 목이 너무 아파요. 나에게 어울리는 목소리 톤을 찾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쉽게 접하셨을 영상, SNL 코리아의 주연영, 주기자의 목소리가 바로 나에게 어울리는 목소리 톤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태어난 톤보다 높게 발성을 했을 때 염소 같은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트레이닝을 해드릴 거예요. 낮은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왕이면 목소리에 힘이 실려있는 발성을 하는 거 알려드릴 예정이고, 또 말을 많이 더듬고 횡설수설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발표 면접에서 어떠한 주제를 받든지 간에 머릿속에 템플릿이 떠올리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할 겁니다. 이 템플릿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따 후반부에 제가 한 가지의 템플릿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타파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이스를 트레이닝해서 훨씬 더 이미지 신뢰감과 무게감을 실어주는 것, 그리고 발음 교정과 강세 표현, 완급 조절을 통해 여러분이 같은 자기소개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지루해서 고개를 안 들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문장을 던졌는데 면접관 모두가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하기에 전달력을 실어드릴 겁니다. 그 외로는 당연히 개별 면접 대비죠. 사전에 많은 질문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유리합니다.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질문을 갖다가 면접장에서 받았을 때랑 내가 이미 한번 강의에서 다뤄봤던 질문을 받았을 때랑 당연히 내 입에서 나가는 답변의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개별 면접 대비 동시에 들어갈 거고요. 또 여러분의 이미지를 메이킹할 겁니다. 안경을 쓴 사람, 앞머리를 올리는 게 예쁜 사람, 내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사람, 다양합니다. 그리고 면접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입고 오지만 그 안에서도 디테일, 옷매무새도 하나하나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고민들은 가감없이 저에게 오셔서 선생님 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이스 트레이닝은 앞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모의 면접을 보거나 또는 답변을 하실 때 음성을 진단해서 개별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평소에 훈련을 통해 개선해 나가실 거고요. 그리고 발성법을 통한 자신 있는 나만의 최적의 톤을 연출해서 이왕이면 긴장이 역력한 보이스보다는 목소리에서 파워,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갖게 하는 거. 그다음에 면접 답변 구조화, 개별 필수 문항 많이 대비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분석, 자기소개도요. 남들 다 할 수 있는 자기소개보다는 나만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자기소개가 좋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것은 자기 분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나는요. 많은 경험을 해왔을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럼 저는 컴퓨터, 노트북 켜서 내가 그간 과거에 어떤 경험과 이력과 또 나의 성향은 어떤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해오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저랑 같이 공유해 주시고 쉐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글, 또 내가 나의 색깔을 담은 자기소개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구축하고 또 순발력 향상. 자, 우리가 답변을요 이제 씁니다. 그럼 그게 나의 스크립트가 돼요. 대본. 근데 그걸 우리는 면접에서 줄줄줄줄줄줄 읊어요. 강박이 생기겠죠. 내가 준비한 답변을 그대로 말하고 싶어하는 강박. 근데 저는 여러분을 그 스크립트 안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방법도 알아야겠죠. 키워드만 떠올려도요. 나열이 가능하게끔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 저는 오히려 줄글로 써서 달달달달 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또 방법. 반면에 또 선생님 이게 저는 줄을 써서 이렇게 외우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 그것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는 거죠. 자, 이미지 분석 A to G.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이미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팁도 많이 나갈 예정이고 집단과 개별 모의 면접 심층 분석과 피드백. 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템플릿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자, 보통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봐라 라던가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봐라 와 같은 주제가 나온다면 일단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템플릿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합니다. 횡설수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미괄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 장황하게 말을 너무 질질질 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적어도 그 주제에서 1도 이상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주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그 멘트의 시작은요. 주제를 복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대답의 시작은 질문 복귀라는 거죠. 네, 저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결론 빼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서론, 배경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해당 어떤 관련된 사건을 언급한다거나 혹은 그 주제와 관련된 논란이라던가 또는 이슈, 문제점들을 나열해주면 좋겠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을 통해 배운 법률, 규칙, 기본 지식을 들어 배경 설명, 즉 현황, 현재 상황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이어서 구조화라고 한다면 그 주제에서 내가 뱉어낼 해결책이라던가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특정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셔도 좋아요. 이 사례는 선택사항인데요. 사례를 들게 되면 여러분의 그 주장의 논리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사례는 대표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면 좋겠죠. 이왕이면 신문에서 본 기사, 논문에서 찾아본 내용, 책을 통해 알게 된 내용 또는 기관에서 나온 설문조사의 결과 등등 수치를 들어서 나의 주장을 한 번 더 신뢰를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마무리에서는요. 기대 효과와 또는 이 해결 방안을 통해 얻게 될 가시적인 외적 성과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 기대 효과까지 나열을 하게 되면서 설득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의 템플릿을 하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이상의 여러 질문 유형에 따른 주제에 따른 템플릿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할 거고요. 이걸 내 입에 익히고 머리로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걸 입으로 뱉을 수 있어야겠죠. 입으로 뱉는 것까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주의사항과 팁까지도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투, 아성 우리 많이들 가지고 계신 고민인데 자, 제가 아이같이 이야기하는 말투가 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상영된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 이미지가 사용돼 논란이 생기자 국방부가 뒤늦게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은는이가 조사, 어미 다 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음성의 톤이 높죠. 자,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할 건 힘이 실린 음성이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상영된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 이미지가 사용돼 논란이 생기자 국방부가 뒤늦게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은는이가 조사 힘 다 뺄 거고요. 어미도 톡 깔끔하게 끝낼 겁니다. 그리고 음성은 당연히 배와 목이 분업을 해야겠죠. 목만 쓰시면 안 되고요. 배와 목이 분업을 해서 여러분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셔도 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흔들리는 음정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잡겠다는 겁니다. 자, 내가 설마 저렇게 할 수 있겠어라고 하지만 가능합니다. 저도 19년도에 주기자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트레이닝 통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께도 희망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이미지와 또 면접에서는 말로 보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이종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가치관, 인성, 직업관이 녹아든 답변으로 이 면접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관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을 필기점수로 나열해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조직에 잘 동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FM같이 수동적인 이미지로 굳어서 들어가기보다는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 선배님 저랑 같이 커피 드실래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은 신규 공무원입니다. 그럼 그 패기, 자세, 자신감 면접에서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6회 과정을 통해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의지만 가지고 잘 따라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이종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실제로 보시니까 느껴지시죠? 어떤 변화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발전과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방금 이제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스터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면접이라고 하면은 아마 좀 됐죠. 스터디가 굉장히 이제 어떤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스터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스터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터디를 어떻게 할지가 사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뭐 작년 혹은 뭐 작년에 혹은 그 전에라도 뭐 체불 경험이 있으신 어떤 선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면접까지 또 준비를 하시게 된 그런 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관리하는 스터디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혹은 간접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스터디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을 일단 뭐 이제 인원수에 맞게 배분을 좀 할 건데 8명으로 할지 10명으로 할지는 최종 이제 등록 인원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때로는 6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스터디 방에는 김동준 교수님 그리고 저 그리고 이현경 대표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에서 뭘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역대 화재 사건 그리고 재난 재해 사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제 지금 시시때때로 나오는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시사 이슈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전달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공 지식과 관련한 예상 문제들이 분명히 어떤 기준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기준을 계속해서 이 스터디 방에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익숙하게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모범 답안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선배들의 합격 답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터디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같은 지원청끼리 묶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조금 어떤 의견들이 좀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생각보다는 같은 지원청끼리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지원청 그리고 소방 공채만 혹은 구급만 하시는 것보다는 공채, 구급, 구조 그리고 기타 경체분까지 같은 방에서 활동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는 제가 골고루 섞일 수 있게끔 지역과 그리고 응시 분야에 따라서 골고루 섞일 수 있게끔 배분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배분 방식을 통해서
카톡방이 만들어지더라도 어차피 김동준 교수님 그리고 저하고 이영경 교수님이 24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자료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또 활동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여러분들하고 개인 톡방에서 활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조서도 계속해서 체킹해줘야 되고 질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들이 개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쓰다 보면은 내 개인의 경험 혹은 가정의 상황 그리고 또 특수한 나의 과거 이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단톡방에서 질문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첨삭된 답변도 마찬가지 단톡방에 올라가면 그냥 공개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인 자료는 저하고 개인 톡으로 계속해서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뿐만 아니라 개별 카톡방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 개별 카톡방은 이영경 교수님과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둘이 같이 참석하는 개인 톡방이니까 거기에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정말 이제 숨기고 싶은 내용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설명회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이제 저렇게 앞으로의 면접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설렘 그리고 혹은 약간의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혼재하고 계실 겁니다. 체력도 체력대로 또 걱정이 될 수 있고 또 긴장이 될 수 있고, 면접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종합적성 검사 6월 1일 날 다녀오시면 더 많이 긴장감이 증폭돼요.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조서에 대한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또 다시 의기소침해질 수 있거나 혹은 조금 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잠식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 답변 똑부러지게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걱정, 궁금증 계속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과거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방관이 되는 그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는 면접 강의를 시작하면서 Your story is history가 저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전부 다 흡수하고 그리고 그걸 재탄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원래 보석이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가공되지 않아서 잘 모를 뿐입니다. 이제 가공하고 커팅하고 잘 닦아서 정말 합격의 보석으로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제일 밑에 있는 분들이고 여기 분들을 모셔가지고, 사실 작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무료로 다 강의를 진행했고 무료로 다 자료를 봐줬어요. 그건 작년도는. 근데 올해는 왜 못하냐면 저는 관계 없지만 이분들 무료로 봉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료를 받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 3박자가 있습니다. 전공, 그다음에 인성, 발표까지 우리는 전부 다 마스터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가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하면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료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고민을 했었는데 무료는 제가 하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발음도 굳이고 그죠? 자, 고개를 끄덕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학원이라는 게 등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전화번호라든지 뭐든 공개할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그래서 한번 멋진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